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영원한 피난처라고. 엄마의 따뜻한 밥상, 아빠의 무심한 조언, 오빠의 장난기 어린 웃음. 그 모든 게 내 인생의 뿌리였다. 그런데 그날,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겨울밤, 나는 내 집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손에 쥔 열쇠가 문에 꽂히지 않았다. 아니, 꽂히긴 했지만 돌리지 않았다. 누군가 내 열쇠를 복제하고 자물쇠를 바꿔치기 한 거였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엄마의 울음소리, 아빠의 고함, 오빠의 변명. 그 애가 우리를 망치려 해.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후회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깊고 영원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빗속에서 서 있었다. 코트가 흠뻑 젖어 몸이 떨렸다. 30층 아파트 로비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28살, 서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IT 회사에서 코더로 일하며 매일 새벽까지 코드를 짜는 가족은 여전히 강남의 낡은 빌라에 살았다. 아니, 살았었다. 나는 5년 전 대학 졸업 후 독립했다. 너 혼자 살아봐. 남자답게 아빠의 말이었다. 그 뒤로 나는 가족을 부양했다. 엄마의 병원비, 오빠의 빚, 아빠의 사치. 내 월급의 반 이상이 그들에게 흘러갔다. 가족이잖아. 민준아, 엄마의 눈물 섞인 부탁.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 역할이었다. 고통을 삼키고 웃는 남자. 하지만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왔다. 회사에서 야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도착하자 문 앞에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오빠의 것이었다. 또 무슨 일로 왔지? 나는 한숨을 쉬며 열쇠를 꺼냈다. 그런데 안 들어갔다. 3번, 4번 돌려봤다. 자물쇠가 바뀌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엄마, 오빠, 안에서 소란이 일었다. 문이 열리며 오빠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준아, 들어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엄마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아빠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내 지갑, 내 통장 사본, 내 컴퓨터 USB가 흩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분노로 물들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내가 그 돈을. 오빠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우리한테 너무 많이 줬어. 우리는 그냥 내 집에 좀 머물려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 아니, 울음이었다. 그들은 내 열쇠를 복제했다. 오빠가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 몰래 만들었다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잠시. 내 집은 내 유일한 피난처였다. 매일 새벽 3시에 퇴근해 그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안도감. 그걸 그들은 훔쳤다. 회상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내 삶의 균열은 10년 전부터였다. 고등학교 때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다. 빚더미에 앉아 집은 압류 위기였다. 나는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지만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 민준아, 내가 도와줘야 해. 엄마의 말. 오빠는?
그는 대학도 제대로 안 갔고 카지노에 빠져 돈을 날렸다. 형제잖아 오 그의 변명. 나는 용돈을 주고 빚을 갚아줬다. 결혼. 꿈도 못 꿨다. 여자친구가 생기면 집에 데려오지 마 부끄러워 아빠의 말 나는 혼자였다. 항상. 그리고 3년 전 엄마의 암 진단. 수술비 5천만 원 나는 모든 저축을 털었다. 회사에서 승진도 포기하고 야근을 더 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의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오빠의 도박 빚이 쌓였다. 2억 원 그는 나에게 빌렸다. 반환할게, 진짜 반환. 3년이 지났는데 이자만 갚는 중이었다. 아빠는 그는 골프 모임에 돈을 썼다. 내 덕에 살만해 그 말들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가족에게 모든 걸 바쳤을까? 피. 그 피는 독이었다. 날카로운 가시처럼 내 살을 찔렀다. 그날 밤 그들은 내 집을 점령했다. 우리가 머무를 곳이 없어. 내 집이 크잖아. 오빠의 말이 크다. 20평 원룸, 내 피땀으로 산 곳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빗속에서 택시를 탔다. 목적지, 모텔. 싸구려 방, 곰팡이 냄새. 나는 침대에 누워 울었다. 처음으로. 왜 나한테 가족이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결근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의 전화. 민준아, 어제 미안해. 집에 와 나는 받지 않았다. 오빠, 형, 열쇠 돌려줄게. 그냥 화풀이한 거야, 아빠. 남자답게 용서해 용서.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첫 번째 선택. 법률 상담소, 무료. 불법 침입입니다. 열쇠 복제는 사적 영역 침해, 변호사의 말 위에 나는 고소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망설였다. 가족을. 경찰에. 밤새 고민했다. 내 삶은 그들 때문에 망가졌다.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한 지 2년. 친구. 없음. 연애. 포기. 모든 게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집을 훔쳤다. 내 유일한 성역을. 결정은 내렸다. 고소. 경찰서에서 진술. 가족이지만 법 앞에서는 범죄자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해방감을 느꼈다. 소송은 시작되었다. 언론은 몰랐다. 하지만 가족은 알았다.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오빠의 메시지. 아빠는 내가 우리를 죽이려 해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차단했다. 법정에서 그들은 울었다. 민준이가 우리를 버렸어, 엄마의 증언. 판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집은 돌려받았다. 자물쇠는 새로 바꿨다. 열쇠는 하나만 만들었다. 내 것. 하지만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 안의 어둠이 깨어났다. 오빠의 도박빚,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의 통장 내역, 복제 열쇠 영수증. 익명으로 신고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1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오빠는 체포됐다. 형 왜? 그의 눈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의 골프 클럽 멤버십, 내 돈으로 갚은 거였다.
나는 클럽에 연락했다. 부정 입금 그들은 회원권을 취소했다. 아빠는 골프장 앞에서 무릎 꿇었다. 민준아, 제발. 엄마는? 그녀는 병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가족은 흩어졌다. 오빠는 감옥, 아빠는 직장 잃음. 엄마 혼자 빌라에. 그녀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아, 용서해줘. 나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엄마, 이제 각자 살아요. 그녀의 눈물이 내 신발에 떨어졌다. 나는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안 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무너졌다. 사랑과 증오의 경계. 시간이 흘렀다. 6개월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승진, 친구를 사귀었다. 여자친구도 생겼다. 그녀는 너의 가족 이야기 슬퍼 말했다. 나는 웃었다. 과거야의 집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후회. 그들은 매일 느꼈다. 오빠의 편지, 형, 미안해. 내가 없인 살 수 없어. 아빠의 술 취한 전화. 내 인생 망쳤어. 엄마의 편지.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잊었다. 아니, 잊으려 애썼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디썼다. 내 안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가족은 피, 하지만 독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집 문을 열 때 안도감이 돌아왔다. 하지만 문 너머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민준아, 엄마 죽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암 재발. 말기. 내 덕에 살았어. 아들아,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사랑해. 그녀는 미소 지었다. 미안해. 장례식 후 나는 빈집에 앉았다. 오빠는 출소해 멀리 떠났다. 아빠는 요양원. 가족은 끝났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 후회, 그들의 후회는 내 안에 영원히 새겨졌다. 용서란 과연 가능한 걸까? 아니면 그냥 포기일 뿐인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무게를 짊어졌다. 초등학교 때 아빠의 사업이 번창할 뻔했다. 작은 식당. 하지만 실패.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렸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민준아, 내가 위로해줘. 나는 엄마를 안고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가족의 기둥이 된 건 오빠는? 그는 장난꾸러기였다. 학교에서 싸움, 선생님 호출. 민준이, 오빠 좀 봐줘. 나는 오빠 숙제까지 해줬다. 고마워, 동생. 그의 미소가 내 유일한 보상이었다. 중학교, 나는 공부에 매달렸다. 서울대 목표. 가족의 자랑이 되기 위해? 하지만 밤에 아빠의 술 취한 고함이 들렸다. 이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엄마는 울고 오빠는 도망쳤다. 나는 책상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대학 입시, 나는 합격했다. 장학금으로. 우리 민준이 최고야, 엄마의 자랑. 하지만 그 자랑 뒤에 오빠의 첫 도박. 클럽에서. 조금만 잃었어. 그의 변명. 나는 용돈을 더 줬다. 독립 후
삶은 더 무거웠다. 회사 생활, 상사들의 압박. 얘야, 김민준. 너 또 야근, 동료의 조소. 집에 오면 휴대폰에 엄마의 메시지. 이번 달 병원비 좀 문화는 송금했다. 100만, 200만. 내 꿈은 여행, 책 읽기. 하지만 포기. 가족이 먼저야의 내 멘트로. 그 복제 열쇠 사건 전 징조가 있었다. 오빠가 내 집에 자주 왔다. 열쇠 좀 만들어줄래? 잃어버려서 나는 주었다. 바보처럼. 그는 복사했다. 아빠도 집에 좀 쉬고 싶다 왔다. 엄마는 민준이 집이 편해. 그 편안함은 내 피로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소송 후 내 마음은 얼어붙었다. 친구 하나가 말했다. 가족을 고소하다니 잔인해. 나는 대답했다. 잔인한 건 그들이다. 증언대에서 오빠가 울었다. 형, 우리는 가족이야. 판사가 물었다. 피해 금액은? 나는 나열했다. 3억 원. 이 그들의 눈이 커졌다. 그 돈이 우리 거였어. 아빠의 중얼거림. 집을 돌려받은 후 나는 청소했다. 그들의 흔적을 지웠다. 오빠의 담배꽁초, 엄마의 화장품. 새 가구를 샀다. 새 삶, 하지만 밤에 불면. 왜 나한테 자문? 복수의 다음 단계? 오빠의 도박. 나는 그의 카지노 기록을 해킹했다. 아니, 합법적으로. 은행 내역 요청. 법원 명령으로. 증거가 산더미. 경찰은 불법 도박 혐의. 오빠는 2년 선고. 감옥에서 그는 편지를 썼다. 형, 내가 날 배신했어. 이 배신? 웃기지 마. 아빠의 경우 더 치밀했다. 그의 골프 친구들, 부패. 내 돈으로 멤버십, 나는 세무서에 신고. 탈세 의심, 아빠는 조사받았다. 직장도 잃었다. 민준아,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의 절망. 엄마는 가장 아팠다. 그녀의 병은 내 탓. 아니, 그녀의 무관심 탓. 정기검진 안 함. 나는 병원비를 줬지만 그녀는 무시. 재발 후 그녀가 말했다. 아들아, 엄마가 약했어.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다. 여자친구 지은. 그녀는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너는 강의 첫 데이트, 한강 산책. 가족 이야기해. 나는 털어놨다. 그녀의 눈물. 미안해. 그 후 우리는 가까워졌다. 섹스. 부드럽고 따뜻했다. 내 몸이 처음으로 소유된 느낌. 하지만 꿈은 계속. 가족의 얼굴, 비난. 나는 심리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상담사의 말, 세션마다 울었다. 왜 내가 희생했지? 답은 없었다. 그냥 가족의 저주. 1년 후 오빠 출소. 그는 내 집 문 앞에 섰다. 형, 용서해. 나는 문을 열었다. 차 한 잔. 왜 그랬어? 그의 대답. 우리는 내가 필요했어? 내 돈, 내 집. 나는 웃었다. 이제 없어. 그는 떠났다. 멀리, 제주로. 아빠는 요양원에서 죽었다. 심장마비. 장례에 나는 갔다. 아버지, 안녕. 그의 무덤에 꽃 후회. 그의 일기, 발견. 민준이한테 미안해. 내가 약했어. 엄마의 마지막. 병실에서 그녀가 말했다. 아들아,
행복해져. 나는 고개 끄덕였다. 그녀의 손 차가웠다. 장례 후 나는 혼자 산 류지은과 결혼했다. 아이. 아직. 하지만 집은 따뜻했다. 그 후회. 그들의. 내게는 자유. 하지만 문을 열 때마다 그날 밤에 비가 내린다. 가족이란 사랑인가, 독인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